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7월 15일 세 번째 영상인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잔치가 아니라 민주당의 잔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사설 여론팀, 조성팀 또는 조작팀, 사설 댓글팀, 그리고 사천 의혹에 대해서 수사로 이어질 개연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이렇게 제기된 의혹들이 인화성이 매우 강하죠. 시한폭탄으로 중폭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걱정이 되기도 한데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라는 말을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나경원 후보 측에서는요, 한동훈 캠프를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을 들어선데요. 어떤 내용인지 앞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선거운동은 단기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측에서는 어기고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했죠. 원희룡 후보도 이에 질세라 여론 공작 시도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 항상 앞으로 쭉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요, 우리 캠프와는 무관하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논란에서 피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한동훈 캠프 그리고 한동훈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사설 여론 또는 사설 조성팀, 댓글팀 운영에 관해서 후보 측에서 명쾌한 해석 그리고 뭐 아니다 기다에 대한 말은 없었죠. 그러니 그 증폭, 의혹은 계속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당원 대상 첫 자체 여론조사 과반 지지율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가 문제가 된 겁니다. 뉴시스가 보도를 했죠. 골자는 이렇습니다. 13일, 14일 당원 2,000명을 대상으로 당대표 후보 여론조사를 자체 실시했는데 한동훈 캠프 측에서 한동훈 후보가 과반 지지율을 얻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간 일반 국민 그리고 당원을 대상으로 한 민간 업체를 통해서 통상적인 여론조사는 수차례 있었지만 이렇게 당의 선관위가 확정한 전당대회 선거인단을 포함시켜서 그 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된 건 처음이라 굉장히 파장이 큰 거라는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공개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점을 나경원 후보 측에서는 문제를 삼고 선거 경선 룰 위반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당규의 39조 9항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게시, 배포하거나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당의 규칙을 완벽히 위반을 한 겁니다. 실제 당원의 뜻이 반영 안 된 신뢰도 제로인 가짜 여론조사 불법 공표로 선거 공정성을 해하고 있다. 나쁘게 생각하면 이것도 여론 조성의 한 목적으로 이용된 것이 아닐까. 후에 뭐 벌칙을 받든 뭘 하든 일단 좌파식으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단 고 하는 식으로 선동몰이를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선관위에서는 기사 삭제 및 페널티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매우 편파적인 선관위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 영상을 보지 않았던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국민의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은 45세 미만이죠. 만 45세 미만. 그러나 한동훈과 러닝메이트로 뛰고 있는 진종호 최고위, 청년 최고위 후보는요, 지금 현재 만 45세입니다. 그러면 후보 자격도 없는 거죠. 자격 박탈자가 지금 한동훈의 러닝메이트로 뛰고 있는 겁니다. 선관위가 매우 편파적인 것이 아닐까. 먼저 걸러져야 될 그 필터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한동훈은 언제나 그렇듯 한 측권 또한 마찬가지로 캠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보도다라고 연관성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지만 나경원 후보 측은요. 자신들의 가짜 여론조사를 언론에 부탁해 공개해놓고 가짜 해명 입장문을 내 홍보하는 이중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 믿을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처음부터 클리어했으면 아 그렇구나 뭐 유시스에서 따로 자체적으로 뭐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동훈의 여론 조성팀이 있었다라는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한동훈의 입장도 가짜 해명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라는 거죠. 양치기 소년이 그렇지 않습니까? 늑대 왔다 늑대 왔다 진짜 늑대가 와서 원희룡 후보 캠프 측에서도 논평을 냈습니다. 당심을 교란하려는 여론 공작 시도다.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한 선거관리 규정도 위반할 만큼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내부의 적인 무섭기도 하죠. 이게 장해찬이 연일 한동훈 후보에게 자신 있으면 나를 고소해라. 그리고 여론조성팀, 댓글팀 운영했던 건 사실이지 않냐라고 이렇게 여론에서 폭로를 하면서 한동훈 후보 측은 늑대 소년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동훈 댓글팀이 발견됐다라면서 502개, 500개가 넘는 댓글에 오탈자까지도 똑같다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양문석 의원은 그 총선 기간 동안 사기 대출 의혹으로 문제가 좀 많았었죠. 그러나 결국 금배지 달았습니다. 그 양문석 의원이 한동훈의 댓글팀이 의심된다면서 24개의 계정을 발견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제가 첨부된 내용을 화면에 띄울 텐데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완벽히 똑같네요. 법무부 장관 당시부터 댓글팀, 그러니까 여론조성팀을 운영해 왔다는 의혹이 있죠. 장해찬 최고위가 제기한 가운데 양문석까지 덥석 물었습니다. 14일에 한동훈 후보의 댓글팀으로 의심되는 포털 사이트 계정을 24개나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이들 계정이 작성한 약 6만 개의 댓글을 분석한 결과 그 중에 500개 이상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니까 틀린 오타도 똑같고 기호도 똑같고 띄어쓰기까지도 똑같다.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요. 댓글이 초분 단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조직적으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통제 속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초분 단위로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양문석 의원의 주장을 근거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등 집중 공세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던 문제, 안 되던 문제,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외부의 공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문석 의원실이 보도자료까지 제출을 했네요. 한동훈 후보에게 매우 우호적인 댓글을 단 정황 증거라면서 말입니다. 이것들을 모두 분석한 결과 취임 이후부터 법무부 장관을 취임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졌다. 주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 댓글 작성과 네거티브에 대응했다. 정치적으로 비우호 관계에 있는 인물에 대한 공격을 담당해왔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지지하는 팀, 그리고 한동훈에게 이제 뭐 공격이 있다라면 그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는 팀, 그리고 그 공격을 해오는 쪽에 적극적으로 또 공세하는 팀, 이렇게 나눠서 담당한 뭔가가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주로 활동한 JO 땡땡 뭐 이런 계정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약 18,000개의 댓글을 작성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무섭기도 한데요. 제2의 드루킹 2.0 버전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한데 이런 조직적 활동의 증거라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계정이긴 한데 내용, 특수기호까지도 정확하게 일치했다라는 건 그냥 하나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 댓글단으로 의심되는 조직은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거쳐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까지도 활발하게 서포트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게 심각한 문제다. 라고 하면서 네이버 외에도 다음 주요 커뮤니티, SNS 등 더욱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진 정황 외에도 민주당 차원에서 강도 높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때 신난 장경태가 있겠죠. 장경태도 여기에 힘을 보탭니다. 이 댓글들은 서로 다른 계정이 다른 시간에 조직적으로 작성됐고 한동훈 후보 자녀 입시 비리 관련 거짓 사실을 홍보하고 있다. 사설 댓글팀이 있었는지 업무 방해와
그다음에 여론조작 범죄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빠른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워딩을 잡았죠. 조작팀, 한동훈 조작팀, 조직적 댓글팀 이런 식으로 워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이 조금 더 판을 키울 새로 보이는데요. 이것을 국정농단이라고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검경에 수사를 촉구해 나가기로 당론으로 지금 키워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차원에서 당무 개입, 사천 논란, 불법 댓글팀 운영 이렇게 3대 의혹으로 불법 국정농단으로 부각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당 차원으로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한동훈 후보가 당을 크게 흔들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저쪽에게 밑밥을 주거나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되는데 이 한동훈 후보 자체가 이런 빌미를 제공하고 문제를 키워갈 그 주체라는 거죠.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가 상대인 만큼 한동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근거가 제시됐고 보고서를 받았고 확인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 이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냄새만 풍기는 게 아니라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해서 제대로 공격하겠다. 이거는 제대로 전열을 정비해서 폭격을 가하겠다라고 봐야 되는데 내부의 싸움으로 당이 쪼개지고 외부에서 공격으로 당은 더 쪼그라들 것이고 앞으로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게 힘을 받고 나갈 수 있을까? 지방선거에서 쪼그라든다면 다음 대권, 정권의 재창출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내부에서는 자폭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전열을 가다듬고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우리가 보호하고 앞장서서 함께 가야 할 대상은 또 현재 윤석열 정부이기도 하죠. 여기에 가장 잘 맞는 후보가 누구일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정답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은 덧셈의 정치가 절실할 때죠. 중도 수도권 청년에 대해서 비전을 내놓아야 합니다. 당원들에게 소통과 진정성을 보여주고 외연 확장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후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괴멸적 총선 참패에 대해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성찰과 반성을 해도 모자란 상황에 불필요한 갈등 그리고 이런 구태로 당의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죠. 오늘의 상황에 대해서 처절한 반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